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세공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최종 마무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요소는 이제 문법 요소들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문법적인 설명들을 다 할 건 아니고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꼭 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포괄적인 범위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포괄적인 범위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다시 조금 폭넓게 복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확인해야 할 문법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자, 확인해야 할 문법 요소가 있어요. 자, 확인해야 할 문법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1순위가 의문의 변동이에요, 여러분. 자, 이 의문의 변동은 매년 시험 문제로 나왔고요. 뭐 단독 지문으로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다른 문법 요소랑 관련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한 70%, 80%는 꼭 나온다. 거의 100% 가깝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할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문의 변동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교체 현상, 그렇죠? 그다음에 축약 현상, 그렇죠? 그리고 탈락 현상, 첨가 현상,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교체 현상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문법 요소들을 다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뭐 축약이나 탈락 현상은 간단한 것들이니까 그 개념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첨가 현상 중에서는 특별히 니은 첨가라든가 반모음 첨가 같은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시옷의 표기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이시옷의 표기. 어떨 때 사이시옷을 표기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니까 확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 이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의문론, 우리가 문법에서 얘기하는 의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파트에서는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의문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확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문장의 짜임입니다. 문장의 짜임, 그리고 문장 성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선 문장 성분은 여러분 뭐 주어라든가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 다음에 뭐 관용어라든가 부사어, 독립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문장 성분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겠죠. 이 문장 성분은 뭐랑 똑같죠, 여러분? 어절의 단위랑 똑같아요. 띄어쓰기의 단위랑 똑같기 때문에 그 어절에 따라서 뭐가 주어고 목적어고 부사어고 보어인지 이런 것들 구분하셔야 되고, 품사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땡땡사가 들어가는 품사와 문장 성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성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 문장 성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관용어 있잖아요. 이 관용어라든가 아니면은 서술어, 보어, 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요소들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문장 성분 중에서 얘네들은 꼭 봐두시길 바라고요. 근데 문장의 짜임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얘도 매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장의 짜임은 그게 있잖아요. 이어진 문장도 있고, 뭐 아는 문장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이어진 문장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다 아시죠? 상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는 문장에는 뭐가 있죠? 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있다. 그 다음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있다. 그다음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있다.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 있다. 자, 이 아는 문장들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야,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명사절이구나, 관형절이구나, 이런 것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항상 시험 문제를 많이 나왔던 것은 명사절, 관형절, 서술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관형절이에요. 두 번째 명사절, 세 번째가 서술절입니다. 부사절과 인용절은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서술절 같은 경우는 서술절을 나타내주는 표지가 마땅히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절은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는 문장의 종류, 제가 너무 지금 이게 컴퓨터로 쓴 글씨가 그런데 그러니까 말로 들으시면 되죠. 그래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그래서 관형절의 특성, 그다음에 명사절, 서술절의 특성은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매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문장의 짜임이나 문장 성분은 통사론이라고 하는 문법 요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문장과 관련된 통사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각각 의문론과 통사론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제일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따로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해 두시고 그거를 이제 찾아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형태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형태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낱말의 형성, 그다음에 뭐 품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어근과 접사라든가 뭐 형태소라든가 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요 낱말의 형성과 관련된 것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낱말이 형성이 될 때 어근과 어근이 더해져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접사가 더해져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낱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낱말이 어떤 순서로 결합됐는가를 따지는 게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됐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낱말의 형성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품사와 관련해서도 품사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4번에 쓸게요. 요 품사와 관련해서 각각의 품사들의 특징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품사들 중에서도 항상 단골 문제로 나오는 품사는 조사, 그리고 용언입니다.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죠. 동사, 형용사. 그래서 품사가 시험 문제로 나오면 요 조사나 동사, 형용사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요 조사의 특성과 동사, 형용사의 특성은 잘 공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세 번째 건 낱말의 형성 방법,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면 합성어다, 어근과 접사가 되어지면 파생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품사와 관련해서 조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의 특성들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뭐 동사나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5번으로 쓸게요, 여러분.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용언의 활용. 그러니까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어요, 여러분. 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특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규칙 활용이 뭐고 불규칙 활용의 특징이 뭔지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용언 중에는 본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특징도 정확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의문의 변동, 두 번째가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 세 번째가 낱말의 형성에서 어떻게 낱말이 형성되는가, 직접 구성 성분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관련된 문제 꼭 풀어보십시오. 그다음에 품사에서는 조사와 용언과 관련된 공부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용언의 활용 관련해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방법, 종류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기능과 그걸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것들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중세국어. 어제 선생님 영상을 찍었어요. 중요한 중세국어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은 그 어제 설명했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자주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숙지는 해 두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학교라든가 그 수능 특강에 나오는 그 중세국어 문법 내용들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그 수특에 나와 있는 중세국어 관련된 문제들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근대 국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대 국어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항상 나와요. 중세에서 근대로 어떻게 변모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많이 나오고 관련된 설명들이 많이 나오니까 항상 요 중세국어 공부하고 그 중세국어의 내용이 근대국어로 가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금 6가지 얘기했습니다. 따로 필기 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7번째는 사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전 보는 방법. 사전을 보는 방법이 있죠. 아직 사전을 이제 보는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낱말이 나오고, 그 낱말의 발음이 나오고, 뭐 품사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그런 거 있죠. 그 직접 그러니까 그 필수 구성 요소, 뭐뭐뭐 땡땡땡을 해가지고 구성 요소가 나오고 용례들이 나오고 뭐 뜻이 나오고 용례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전을 보는 방법을 한 번만 보시면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보는 방법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자, 어휘의 의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휘의 의미 관계. 자, 어휘의 의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유의언지 혹은 반의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동음이의언지, 뭐 다의언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의관계, 반의관계, 동음이의관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의미관계들이 있으니까 그거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하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휘의 의미관계는 오래 걸리지 않는 내용이니까 어떤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특히 동음이어와 다이어의 의미 구분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자, 9번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 자, 이 형태의 개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개념, 이 형태에는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의문론적 이 형태, 형태론적 이 형태, 이 각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형태의 이 개념과 그리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형태론적 이 형태인지 의문론적 이 형태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11번째,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어미, 그러니까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가 있고 그런데요. 자, 이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 이런 어말의 어떤 종류라든가 기능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11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문법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네, 요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니까 요 11가지는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 관련된 문제들도 좀 찾아서 풀어봐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제 말을 흘려듣지 마시고 요 내용들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내용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럼 찾기 싫으시면 쭉 보면서 상기라도 시켜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고 반드시 6월에 나왔던 문제와 9월에 나왔던 문법 문제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 유형으로 나오겠고 그와 관련해서 비슷한 범주에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 품사가 나왔으면 이번에 조사가 나왔으면 조사가 아니라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관련된 유형이라든가 문제들을 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문법 주요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겠고요. 꼭 이게 영상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용들을 다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이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